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계속해서 나와서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한다. 자신도 느리겠다. 자신부터 바뀌겠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따뜻한 윤석열 정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죠. 패배한 이후에 이게 정말 예상 밖으로 17%포인트 차이라고 하는 이런 패배를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바뀌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감,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새로운 당직자를 모두 바꾸고 그다음 이제 혁신위도 꾸려야 하고 혁신위원장도 선임을 해야 합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정운찬 전 서울대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총선기획단도 발족을 시켜야 하고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려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공천위원장, 선대위 발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지금 사람을 바꾼다고 누가 바뀌었는지 크게 관심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도 여기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론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연말쯤에 이제 대통령실도 모두 물갈이가 되고 이 국민의힘 당의 당직자들도 모두 물갈이가 되고 이게 개혁으로 갈 수 있느냐, 쇄신으로 갈 수 있느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체제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보고 연말쯤에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전국이 급박한 것이 아니냐.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게 한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가장 명료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국민들과의 스킨십, 민심을 살피는 것, 그리고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야당과 언제나 이렇게 대화하고 해야 되겠지만 야당의 어거지, 이런 불법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에 가장 잘 부합한 그런 정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을 보여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등판을 해야 할 텐데 등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언제 등판을 하느냐라는 건 언제나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시대전환. 이 조정훈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과의 자신의 얽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 한동훈 장관의 등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훈의 얘기가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조정훈이 최근 한동훈 장관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여러 대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동훈 장관이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다. 조정훈에게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정훈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정치를 하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다.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조정훈과 한동훈이 나이가 비슷한 이런 때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정치로 사회에 봉사하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정훈이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훈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가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이 국회 의정 활동을 1년 반 같이 해나가면서 자신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굉장히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이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있으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훈이 요즘 최근 들어서 한동훈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죠. 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것이 조정훈이었다. 이 돌려차기 피해자가 조정훈 의원실에 와서 한동훈 장관과 대화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화 신청을 하니까 3개월 동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조정훈이 다리를 놓아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피해자가 정말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바로 사과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와. 그리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가해자가 뭐 보복을 떠들고 다니는데 이 수감된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절대로 피해자에 대해서 재발 방지 보호를 약속을 했습니다. 사과도 물론 했고요. 이런 대목에서 조정훈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끕니다.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등판을 시키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소극적이고 한동훈 장관 자신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싫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내키지 않더라도 이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뭐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재명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뭐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이젠 자신의 이름으로 공천을 다하고 총선을 치르겠다. 뭐 이런 자세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갈갈이 좀 뭐 찢어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책임론, 김기현 책임론 뭐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오늘은 이준석, 유승민이 12월에 신당을 창당한다. 신당을 창당하면 뭐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자신의 목적, 의도를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내년 총선에 등판을 하려면 올 연말에는 이제 법무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조정훈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이 정치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는 크게 뭐 일반적인 이야기다 하더라도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조정훈이 자신이 보기에는 한동훈의 이 정치적 메시지, 이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죠. 한동훈만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김기현을 퇴진시킬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면 전체를 한번 뒤바꾸겠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뭐 민심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무현이 한 이야기죠. 농부가 이 밭을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치를 했다면, 정치를 시작했다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뭘 바꾸고 뭘 바꾸지 않아야 되는가? 당연히 총선 승리입니다. 다 바꾸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 바꿔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선거에서도 진 경우 허다합니다. 지금 위기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한동훈 장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정계 등판을 앞당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등장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말을 뒷받침하는 쇄신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쇄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모양이 기성의 정치권, 기성의 정치 문법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여야 하느냐? 이번 달, 다음 달 초에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나는 그 시점, 다음 달 중순쯤에 한동훈 장관이 앞당겨서 정계 입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1월 초까지 가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가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비대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타이밍이 늦을 수 있다. 오히려 그때 뭐 한동훈의 등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의 그 혼란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다음 달 등판을 하는 것도 모양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 탄핵, 한동훈 탄핵 카드를 쥐고 또 주무르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 한동훈을 탄핵하고 싶은데 지금 뭐 한동훈 탄핵을 했다 역풍이 우려가 되니까 또 국정감사 중이니까 또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한동훈 카드는 지금 쥐고 있는 것이죠. 이 한동훈 탄핵 카드도 민주당에서 지금 숨겨놓고 주무르고 있는 만큼 한동훈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이 각종 수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각종 수사는 이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에게 맡겨둬도 이제 큰 가닥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뭐 수사는 지금부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난해 대선에서의 그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 이 부분도 결단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큰 가닥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권 전체 또 국민의힘의 이 국면 전환, 총선 승리를 위한 국면 전환입니다.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국면을 전환시키고 개혁 쇄신은 아닌 것이죠. 총선 승리를 위한 쇄신 개혁의 가장 적임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가장 적임자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역시 한동훈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동훈을 다음 달 말쯤에 정치에 등판한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누구를 영입한다, 김기현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관심을 끌지를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조해도 큰 이렇게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충격요법, 아주 획기적인 카드,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준비할 때다라는 것,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